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최근 한 금융연구소에서 3040 싱글족들에 대한 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분들의 보험 소비 특성을 살펴보니까 주목할 만한 것이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건수가 기혼자들에 비해서 4배가량 많았다고 합니다. 즉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들의 경우 혼자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보험에 오히려 기혼자들보다 더 관심을 쏟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고령화, 비혼화,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닌 만큼 보험 시장도 그에 발맞춰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톡톡 보험 설계 오늘도 전문가들과 보험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보험의 진실입니다. 맞아요. 요즘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이 보험은 꼭 가지고 가야 한다 같은 정보들이 참 많은데요.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유지해라라고 붙여서 좀 더 솔깃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믿을 만한 정보인지 좀 궁금해요. 사실 뭐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보험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말씀이 다음 주가 되면 틀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을 때는 사실인데 일주일 사이에 보험 시장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거나 뭐 상품이 없어지거나 해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며칠 뒤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시청자님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자료를 찾다 보면 굉장히 최신 자료도 있긴 한데 굉장히 인기 있는 자료들은 어때요? 거의 대부분 뭐 몇 년 된 자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들이 실제로 현실에 맞춰보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낱낱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되는데 오늘 살펴볼 구체적인 케이스들 그럼 먼저 어떤 것들인가요? 가장 널리 퍼진 정보들을 조합해서 보면 시청자님들께서 하셔야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해지하면 안 된다라는 보험들을 한 3가지 정도 추스려 보았는데요. 우선 2009년 10월에 판매되었던 비표준화 실손 보험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 보험 회사들이 동일된 약관을 공유하지 않았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 소비자들을 위해서 약간의 형태가 좀 좋은 보험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2004년 이전 생명보험사의 종수술비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금리를 보장해주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비표준화 실손보험, 이 보험 반드시 유지해야 하라. 여러분들도 어디서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체 뭐가 좋길래 왜 유지를 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 보험을 반드시 유지하라라고 알려진 이유 혹시 뭔가요? 네, 우선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자기 부담금이 없다.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비가 나오면은 전체를 보험사에서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번째로는요, 이 시기에 보험들이 대부분 한도가 높습니다. 한도가 한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 실손보험은 한도가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이에 비해서 2배가 높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평균 16.6회 정도 병원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OECD의 평균이 7.1회 정도이니까 2배가 넘는 수치이죠. 전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나 그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평균일 뿐이고요. 그 과다 의료 이용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과다 의료 이용자랑요, 연간 외래 이용 일수가 70일이 넘거나 또는 동일한 병명으로 진료기간 5일 이내에 4회 이상 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과다 의료 이용자가 연간 440만 명 정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는 이런 비표준화 실손이 확실한 효율이 높은 보험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이 평범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는요. 바로 이 비표준화 실손이 실효성이 높은 보험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5일 이내에 같은 병원을 4번 이상 간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계시군요.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과다 의료 이용자인데 생각보다 좀 많은 수네요. 그런데 이런 분은 사실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일부일 거고 뭐 당장 저만 해도 1년에 병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일반 평소에 이제 좀 건강하시고 웬만해서는 병원 잘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비표준화 실손을 가지고 계셔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한 차례도 안 간 사람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251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 많죠. 앞서 이제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원을 많이 간 분들에 대한 통계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상위 10명은 3년에 이제 5,000번 이상 내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이 병원 저 병원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이 외래 내원 일수가 16.6회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안 간 사람도 많고 가더라도 가끔 간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은 자동차 보험하고는 다르게 내가 아무리 병원에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유리하지만 병원에 또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불리하게 좀 작용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간 5,000번을 간 사람이랑 3년간 병원을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동일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릴 거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올리냐면 가입한 전체 보험 대상자의 보험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9년 이전에 가입한 5년 갱신 그리고 1억 한도, 그리고 100% 자기 부담금이 없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소비자에게는 아주 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009년 10월 이전에 비표준화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기침만 살짝 해도 사실 병원 자주 가는 거 좋아한다 하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시면 뭐 유리합니다만 평소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다 하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험 꼭 가져가라 하는 것 중 하나가 2004년 이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사의 종수술 특약인데요. 이 보험은 어떤 이유로 꼭 유지를 하라라는 별명이 붙었을지 좀 궁금한데요. 임플란트 때문입니다. 아, 네. 네,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이제 치조골 이식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종수술 특약이 임플란트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치조골 이식 수술을 보장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치조골이 단단해서 임플란트만 바로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치아가 삭으면서 밑에 뼈도 같이 삭기 때문에 치조골 이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주 오래된 종수술비를 갖고 있으면 치조골 이식술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치아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굳이 치아보험 따로 가입하지 마시고 예전 거 종수술비 그냥 갖고 가세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특히나 2004년 이전에 생명보험사 종수술 특약 꼭 유지하라라는 별명이 좀 붙은 것 같은데 임플란트 요즘은 치아보험에서 보장 많이 해주지 않나요? 다 해줬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치아보험에서 다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만 종수술 특약을 갖고 있으면 치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치아보험이 과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보장도 작았고 그리고 연간 횟수에 제한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는 치아보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연간 횟수도 없고 상당히 보장 금액도 상당히 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4년 이전 수술비로 인해서 유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2004년 수술비가 2004년 이전 종수술비가 골 이식을 했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단순 임플란트 때문에 이 보험을 유지한다
그랬었을 때는 만기도 80세로 짧기 때문에 이 보험을 꼭 유지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요즘 치아보험이 보장금액 같은 경우도 연간 횟수 제한이 없고 종수술 특약을 무조건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보다 더욱더 보장을 큰 범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는 틀린 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군요. 차라리 그런 이유라면 치아보험 요즘 보장이 잘 나오니까 그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종수술 특약이니까 뭐 꼭 임플란트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보장 범위도 넓고 가지고 있으면은 유용한 보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장점이 있죠. 여기서 시청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없애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전긍긍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종수술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특약을 없애라는 말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종수술 특약 때문에 전전긍긍해 하면서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못 바꾸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종수술 특약의 보장 범위가 넓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보장 금액이 크지 않아서 만약에 수술이 걱정이 되신다면요. 이 종수술 특약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손해보험사의 다양한 수술 특약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손해보험사에서도 생명보험사의 그 종수술 특약과 유사한 특약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보험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보험 중에 마지막 케이스 이제 살펴볼 텐데요. 보니까 일정한 금리를 보장해주는 연금이나 종신보험입니다. 요즘 일정한 금리 보장된다 하면은 또 솔깃한 분들 많으실 텐데 요즘은 사실 대부분 변액 상품이 많잖아요. 뭐 고정금리로 보장해주는 곳이 잘 없다 보니까 꼭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정금리라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제 최저 보증이 정해져 있는 공시이율이라는 상품이라고 하시면 더 정확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금리를 보장해 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어서 언젠가는 내가 낸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더 많아지는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소 지금으로부터 5년 이전에 가입되어 있던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율이 높습니다. 무려 한 4에서 5% 정도 되는데요.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반드시 좀 유지를 해주시고, 근데 지금 제가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품을 가지고 계시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약관 대출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중도 인출을 한두 가지 다 빼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미 깡통이 되어버린 계좌거든요. 이런 계좌 때문에 매달 힘들게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품이율이 뭐 4에서 5%다. 요즘 들으면 참 욕심 나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뭐 이런 보험을 약관 대출까지 받으면서 유지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그 4, 5%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거에는 뭐 10% 넘는 상품들도 있으니까 사실 이 이자 때문에 도저히 내가 정리를 못하겠다 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보험료 낼 돈이 없으니까 약관 대출을 받아서 중도 인출을 해서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의 이자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갖고 있다. 이분을 뭐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분이 이 보험을 잘 유지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위험 보험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연 이율 10%를 보장받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약관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나 상품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약관 대출 이자가 보통 이 상품이 갖고 있는 예정이율 플러스 2%예요. 그러면 10%짜리 내가 보험을 갖고 있으면 약관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는 12%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비싸네요. 굉장히 비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한도까지 약관 대출을 다 받아버리면 나중에 끝까지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관 대출 원금을 제외하고 환급금을 받을 거기 때문에 사실 받을 돈도 별로 없고
그런데다가 이자를 그렇게까지 장기간 유지해버리면 예정이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내기 때문에 사실 손해고. 그러니까 약관 대출이라는 건 사실 아주 간편하게 짧게 쓸 때 사용을 하는 거지. 기간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님들 중에 아주 높은 이율을 갖고 있는 보험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약관 대출을 1년 이상 유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약관 대출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보험 해약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대출 넘어서서 좀 힘든데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해약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보험 해약에도 뭐 중요도 따져서 좀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순서로 보험 해약을 고려하면 좀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앞에 주신 말씀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험은 끝까지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보험을 해지를 하시려고 한다면 보험에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저축성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축성 보험은 때가 되면 또 여유가 생길 거고 그 여유가 생겼었을 때 다시 저축성 보험은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성 보험은 그때 당시에 가입했던 상품을 동일시 현 시점에 와서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그 상품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한 나의 병력으로 인해서 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의 증가로 인해서 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그리고 굳이 보험을 해지를 하셔야 한다면 저축성 보험을 먼저 해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보험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팩트체크 잘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체크포인트 한번 알려주시죠. 네, 무조건은 없다. 오늘 2009년 이전에 가입한 비표준화 실손보험, 그리고 2004년 이전에 가입한 그 생명보험사의 종수술 특약, 마지막으로 연금이나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 다 좋은 보험들이에요. 유지하면 나름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들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무조건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오해들이 있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험이란 것은요, 뭐니 해도 내 몸에 딱 맞았을 때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무조건 좋은 것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히려 현명한 보험 가입 위해서는 무조건, 반드시 이런 단어는 좀 경계해서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쯤에서 전문가들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용화 전문가. 시간은 금이다. 보험회사 상품들이 보장성이든 저축이든 장시간을 요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장성 같은 경우에도 20년, 저축 상품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이 돼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시간적인 싸움에서 이기시는 우리 소비자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엽 전문가의 한 줄 정리 듣겠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오늘은 대사가 없죠. 네. 그 영화 괴물에서 우리 변희봉 선생님께서 최후를 맞이하실 때 그 장면입니다. 아버지 그냥 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시게 된 이유가 사실 그 전에 총알이 몇 발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세지 못해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내가 기존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미리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험을 새로 가입하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 기존에 내가 어떤 보험을 어떤 형태로 가입을 했었는지 미리 살펴봐야 합리적인 보험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인상적인데요. 그렇죠. 네. 조영철 전문가님. 선택의 기준은 나로부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그 보험이 좋은 보험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나에게 맞고 나의 여건에 맞추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을 선택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현주 전문가님. 혼자 고민하지 마라.
이 세상에 완벽한 보장과 완벽한 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나의 상황이 맞는 괜찮은 보험으로 얼마든지 구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보험 전문가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톡톡 보험 설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톡톡 보험 보고서도 함께해 주시죠. 오늘의 보고서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난관들 이럴 때 든든한 보험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게요. 쉽고 재미있는 톡톡 보험 보고서와 함께 생활의 지혜 득템하세요. 창희는 요즘 새롭게 시작한 보험 설계사 일에 아주 푹 빠져 있는데요. 암 가족력이 있는 찬이에게 꼭 필요한 보험 상품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근데 창희야, 내가 실비가 있는데 보험을 꼭 들어야 하니? 아이고 답답한 소리 한다. 아니 뭐 사실 걸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암에 만약에 걸렸다고 하면 실비 가지고는 턱도 없어 턱도. 아이고 그리고 생활자금 그리고 치료자금 야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꼭 필요하니까 꼭 들어야 돼. 응? 아니 근데 나는 조금 망설여지는 게 실비만 다 되지 않나? 나 괜히 쓸데없는 돈 쓰면 남편한테 혼나, 야. 아유 잔이야 내 말 들어봐. 이 보험은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금융 상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실 뭐 내가 잔이한테 뭐 상품을 팔아서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맞는 딱 보험을 그 상품을 딱 제공했을 때 그 얻는 행복감. 어우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려면 너 꼭 들어야 돼 이거 진짜. 나도 저 실비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네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보니까 암보험 하나쯤은 내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다. 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 내가 딱 맞는 보험 잘 설계하거든. 진짜 필요해. 가족력 있는 사람들은 진짜 준비해야 돼 이거 진짜. 어머 고맙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자궁암을 진단받게 된 찬이.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 치료가 쉬워 지금은 건강을 되찾은 상태인데요. 창희가 권했던 암보험 덕을 아주 톡톡히 보게 됐습니다. 아이고 진짜 다시 생각만 해도 그냥 어우 소름. 아니 창희 이 지집에는 뭐 자리라도 하나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 시기에 와가지고 나한테 암보험을 그냥 다 가입을 시키냐고. 어머. 아우 나 그 보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소름. 고맙다 고마워 창희야. 내가 전화라도 한번 해야지. 찬이야 잘 지냈지? 몸은 좀 괜찮고? 창희야. 나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냥 싹 다 나았다. 너 때문이야. 너무 고마워 창희야. 아이고 찬이야 내 말 듣기 잘했지? 잘하다 말다. 너는 하늘이 내게 주신 선물 같은 사람이야. 선물, 프레젠트. 아이고 예 오버하지 마. 이 기집애 또 오버하고 있다. 아이고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라도 진짜 몸 관리 잘해야 돼. 그리고 빵빵하게 받은 암 진단비 가지고 건강 자금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럼 당연하지 창희야. 내가 네 말 안 듣고 실비 하나 탈랑 가지고 있었어 봐라야. 나 어떻게 됐겠니? 난 이제 네 말이라면 무조건 들을 거야. 창희야 무조건이야. 사랑한다 친구야. 실손 의료비, 이름 그대로 내가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의 일부를 이 보험사를 통해서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이 큰 병이 걸렸을 때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생활비나 그 외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암을 진단받았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을 진단받게 되면 이 수술비 등 여러 가지 급여 부분의 치료비의 약 90% 정도는 중증 환자 등록을 통해서 이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10% 정도만 환자가 부담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도 실손 의료비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실손 의료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한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일상은 정지가 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모든 일상생활을 정지하고 암 치료를 진행해야 됩니다. 암 치료는 평균 1년 이상을 치료하셔야 되고 약 5년 정도의 추적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상이 없다면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필요한 우리 가정의 생활비나 자동차 할부금, 아파트 대출금 등 이 여러 가지 비용 등은 국가에서나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의료비 외에 암 진단금 등 여러 가지 진단금 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실손의료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암, 뇌, 심장 이 3대 진단금을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톡톡본 보고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톡톡 보험 설계가 방송됩니다. 안 찾아간 보험금 아직도 무려 6조. 몰라서, 깜빡해서 못 찾은 내 보험금.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숨은 내 보험금 찾기.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숨은 내 보험금은 물론 중복 가입으로 줄줄 새는 보험료도 줄여주고 보장은 꽉꽉 채워드립니다. 하나, 2중 3중 중복 가입, 헛나가는 보험료 막자. FMSS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20여 개 보험사의 수많은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중복 가입을 딱 막아드립니다. 둘, 불필요한 보장 빼고 필요한 보장 쏙쏙 채우자. 아는 사람 부탁으로 그냥 가입했는데 필요 없는 보장만 잔뜩이고 정작 필요한 보장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가입된 상품의 보장 분석은 물론이고요. 수입, 재산, 직업, 나이를 종합해서 여러분께 꼭 맞는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셋, 매달 나가는 보험료 다운. 노후 설계 업. 따박따박 빠져나가는 보험료. 이것만 줄여도 노후 대책 충분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보험은 더 저렴한 걸로 바꿔드리고요. 3년마다 5년마다 오르는 보험료도 평생 안 오르는 보험료로 바꿔드립니다. 불철주야 24시간 실시간 빨리빨리 이상병 무료 보험 진단. 네, 톡톡보험 설계 시청자분들의 보험도 꼼꼼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시청자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님 지금 바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남자 시청자분님이 연결이 됐는데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또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세고요.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이시군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폐수술을 했는데 보험이 없어서 제대로 보장을 못 받았어요.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제가 병원에 갈 일 있으면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다 해줬기 때문에 보험 관련해서는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살았었는데 어쩌다 회사 옮긴 일이 생겨가지고 이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의료비 관련해서 복지 혜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시청자님 현재 보험이 전혀 없으신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와이프가 전에 혹시 모른다고 가입해놓은 보험이 하나 있긴 한데 그 보험에서도 보장을 못 받았어요. 증권 보니까 성인 특정 질병 수술비? 특약이라고 써있길래 혹시나 하고 청구를 했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안 된다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안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전화했어요. 뭔가 수술비 특약이 있으니까 지급이 되겠거니 했는데 또 안 됐다고 하니까 의아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특약이 어떤 수술비를 보장해 주는지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들이 좀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수술을 하셨을 때 어떤 질병으로 또한 또 무슨 수술을 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폐결절인가? 폐에 뭐가 있어서 떼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구멍 뚫어서 떼어냈습니다. 한 5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했고요. 구멍 뭐 뚫는다고 하니까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혹시 복강경 수술을 하셨나요? 아, 네, 맞아요. 큰 수술이 아니긴 했어요. 그 이후로도 특별히 다른 치료한 것도 없습니다. 아유, 뭐 큰 병은 아니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경우에는 그러면은 수술이 뭐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이 특약에서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일단 그 최근 생명보험사 수술 약관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3종이던 게 5종으로 바뀌었고 또 5종이던 게 최근에 이제 7종까지 바뀌면서 종만 세분화된 게 아니라 수술의 정의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최근 보험으로 설명드리는 건 좀 뭐 사실 시청자님께서 최근 보험 가입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보험사에서 말하는 수술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비슷하게 전통적인 의미의 보험사에서 말하는 수술이라는 게 생체에 절단 및 절제를 가하는 조작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흡인 및 천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짠다거나 혹은 드러낸다거나 하는 거고 이제 주사로 뭔가를 빨아내거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면 저는 생사를 째서 수술한 것은 아니니까 그 복강경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건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절단 및 절제 조작을 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조작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정성과 치료 효과에 인정받은 최신 의료기술로 포함됩니다. 시청자님께서 받으신 복강경 수술도 이에 속하는 최신 수술기법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약관에서 규정하는 수술법에 해당하는 건데 왜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입하신 특약이 그 특정 성인병에 해당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성인병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었다. 전 좀 어려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질병으로 수술을 하시고 또 보험금을 청구하셨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려면 뭐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어떤 질병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장이 되는 종수술 특약에 가입되셔야만 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보장 범위가 좁은 상품에 가입을 해두셨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 그리고 우리 신의료기법에 해당이 되는 수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요즘 새로운 기술들이 워낙 많아지고 또 내 수술이다 보니 가장 좋은 수술 방법 선택하고 싶을 텐데 이게 신의료기법인지 아닌지 이거를 뭐 수술 받을 때 보험 되는 건가요? 물어볼 수도 없고 좀 쉽게 구분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우선 치료받으신 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에 해당하는 그러한 치료면은 보험사의 수습에 거진 다 해당이 되십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거의 구분이 조금 되실 건데요. 다만 이제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 신의료기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시술받는 방법이 의료계에 널리 좀 퍼져 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해서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치료법이 많이 시행된다라고 하면 신의료기법으로 보장받을 가능성은 조금 높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것을 신의료기법으로 해서 여러 번 해야 한다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떠세요? 궁금하신 점 좀 해소가 됐을까요?
돌아서면 좀 까먹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유는 알았으니 좀 덜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보통 5년 정도 말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시청자님께서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당장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수술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유병자 보험도 좀 당장은 힘들지 않나 싶었는데 유병자 보험 가입 기준도 3 이후니까 수술한 지 2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즘 박민설 아나운서가 갈수록 전문성이 높아져서 저랑 자리를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부담돼서 요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사실 시청자님 그 정확하게 수술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1년 3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 되신 거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유병자 보험이 처음 출시됐을 때 사실 보험 시장에서 굉장히 충격이 컸죠. 아픈데 보험을 가입시켜준다니 이렇게 충격이 컸었는데 이제 뭐 보험사마다 경쟁이 붙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유병자 보험이 출시됐을 때는 다 뭐 갱신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비갱신형 보험도 나오고 갱신형이라도 주기도 굉장히 길고 가입할 수 있는 특약도 사실 일반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물론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여튼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유병자 보험이 좋아졌는데 유병자 보험이 좋아져도 경쟁은 또 안 줄어드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아예 가입 조건 자체가 완화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한 병력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1년 이내에만 없으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도 출시가 됐고 또 일부 질병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거 관련돼서 아예 안 보는 보험들도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님들한테도 상당한 희소식인데 비슷한 이유로 보험 가입을 좀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 이번에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통화 중인 시청자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폐결절이라는 거 질병이 심각한 질병은 아닙니다. 보험사의 가입 전 이 심사를 통해서 폐 부위 부담부나 아니면 일부 특약이 가입되지 않는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지 실제로 이제 선심사라는 것을 먼저 받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 그러냐면 심사를 받아봐야만 이걸 가입하실 수 있다 없다를 판정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복잡한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다. 그러한 심사도 나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 넘으셨고 폐 관련 질환으로 병원에 다니셨던 이력이 없으시다면 가입하실 수 있는 단순한 가입절차만 받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동으로 심사 통과할 수 있는 그 보험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험들도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실 수 있는 특약들도요, 일반 보험들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일반암 진단비는 물론이고요, 유사암 진단비도 한 2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뿐만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까지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수술비들도 같이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도요, 범위와 또는 한도만 잘 조정하면은요 만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것도 많고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부분은요 잠시 후 기다려서요 따로 통화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일단 궁금증은 다 풀렸고요. 오늘 전화 연결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연결되니까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리고 전화하기 전에도 할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속이 좀 후련해져서 전화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끝나고 전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후련해지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전화 기다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저희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살이고
창녕에 살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보험이 많아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상담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지금 보험을 한 12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보험료는 매달 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네. 사실 무슨 보장이 있는지 내용도 정확히 모르겠고 수입도 많지 않은 상태라 부담이 많이 돼서요. 정리 좀 하고 리모델링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증권을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받아봤는데요. 좀 전에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권이 네. 정말 많아서 저희가 취업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네, 이제 증권을 살펴보니 일단은 거의 올해 최근에 들어서 보험료를 좀 많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운전자 보험만 3개, 네, 상해 보험 4개, 안보험 3개, 실손 하나, 화재 보험 1개입니다. 그래서 네. 총 보험료가 약 한 70만 원 정도 지금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 중에서 제 운전자 보험과 상해 쪽 보험료가 총 전체 보험료의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상해 사망 보험금도 거의 업계 누적 한도까지 지금 다 가입되어 있으신데요. 네. 혹시 상해 쪽으로 특별히 이렇게 많이 가입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생전 안 아프다가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고요. 스탠드 삽입 수술을 했거든요. 네. 입원도 한 일주일 정도 했었어요.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겁이 나서 보험을 들기 시작했는데요. 아는 지인한테 몇 개 들고 보험 광고 전화 오면 또 들고 그런 식으로 자꾸 들다 보니까 이렇게 보험이 많아졌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맞아요. 사실 누구나 아프고 나면은 나 이제 보험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막 가입하시면은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가요? 독이 되죠. 예.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면 일단 안보험이 3개잖아요. 근데 이 3개의 안보험이 전부 다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갱신형인데 또 만기는 80세예요. 80세까지 만기되다가 80세까지 갱신되다가 80세가 돼버리면 보험이 전부 다 소멸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운전자 보험이랑 상해 보험을 합치면 모두 7건을 유지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시청자님 운전자 보험이랑 상해 보험을 이렇게 7건씩이나 갖고 계실 필요는 없는데 지나치게 좀 과하게 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주변에서 들어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얼마 전에는 또 한 번 지인 보험 설계사가 전화 와서 상령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보험을 빨리 가입하라고 하는데 상령일이 뭔가요? 상령일이 뭐죠? 저도 궁금하네요. 네, 보험료가 계산될 때 고려되는 여러 요소 중 보험료 인상에 확실한 영향을 주는 건데요. 바로 이제 보험 가입 당시의 연령입니다. 시청자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태어나는 그 생일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보험에도 보험 생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연령이 뭐 생년월일에서 6개월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의 생일에 6개월을 더하면 상령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나이보다 6개월 더 늙는 거네요? 맞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좀 안 좋아집니다. 이 실제 나이랑 보험 나이가 좀 다르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 생일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생각하지 말고 실제 생일보다 6개월 최소 6개월 전에 보험 가입을 하셔야 내가 생각한 나이대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또 보험을 가입하라고 했던 거네요. 참 아까 갱신형 보험 말씀하셨는데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어떻게 다른 건가요? 헷갈려서요. 네,
저희가 앞으로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게 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갱신형 보험이라는 건요, 보험 기간을 예를 들어서 3년, 5년, 15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설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나이 및 위험률에 따라서 다시 적용해서 보험료를 다시 재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갱신형 보험은요, 보험 가입 시점에 이제 보험료가 확정이 되어가지고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저희가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갱신형 보험은 지금 현재 시점의 위험 보험료로만 보험료를 구성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갱신되는 시점에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부분에서는 뭐 경제적인 지출을 세우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보장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으실 거고요. 단기간에 또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보장 범위는 넓고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또 장점은 또 있습니다. 비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요,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적인 지출을 잘 고려해서 가입을 하시면 그렇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괜찮으신데요. 현 시점의 위험률이 아니라 보험료를 측정할 때는요, 납입 보장을 보는 전체 기간을 위험률로 산출하기 때문에 처음 내실 때 이제 보험료가 조금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간 일정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은 보장 기간을 설정해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저희가 전체 보험료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비갱신형 보험이 월등히 보험료 면에서는 조금 저렴하고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전체 납입 보험료를 따져보면은 비갱신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물론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좋겠죠. 우리 시청자님 또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제가 급성신경술 쪽으로 수술과 입원을 받았는데요. 네네. 심장 쪽은 보험 가입이 안 되겠지만 뇌혈관 쪽은 가입할 수 있지 않나요? 보험을 보니까 모두 상해 쪽이라 암만 잔뜩 넣어놓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시청자님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청자는 수술하신 게 작년 12월이라고 하셨고 수술하신 질병이 AMI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심장이 안 좋으셔서 스텐트 삽입술을 하신 거죠.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내가 아픈 건 심장이야. 근데 왜 뇌혈관 관련된, 뇌에 관련된 걸 보장을 안 해주지? 이상하다. 나는 심장이 아팠으니까 뇌는 보험 가입시켜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심장이 아프든 뇌가 아프든 그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을 따라가 보면 혈압이 높다거나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하는 공통점을 좀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별로 사실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뇌하고 같이 가입을 안 시켜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뭐 회사나 상품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청자님의 경우도 아무래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다 보니 혈압도 좀 있으시고 고지혈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이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혈관도 덩달아서 가입이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보험 좀 정리해서 보험료를 많이 낮추고 싶어요. 너무 많아서 관리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우선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 보험과 상해 보험 7가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 보장을 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운전자 보험에서 이제 실손 보험인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그리고 벌금 담보 2천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1억 정도로 설정을 해서 그 외에 일반적인 특약들 상해 수술비 뭐 100만 원, 골절, 뭐 진단비, 수술비, 화상 뭐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뭐 가족 일상배상 책임보험까지 다 추가로 넣으신다고 하더라도 한 3만 원 정도로 한 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운전자 상해 보험료도 전체 보험료가 한 70만 원 정도 매월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거의 절반 정도였는데 3만 원이면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100세 만기로요. 감사합니다.
그럼 암보험도 다시 봐주시겠어요? 제가 암은 한 5천만 원 정도 넣고 싶거든요. 네, 시청자님 나이에서요. 한 회사에서 암 진단금을 5천만 원까지 다 설정하기는 힘드니까요. 2개 회사로 나누셔가지고요. 암 진단금 3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셔서 그 외에 뭐 유사암 진단금이나 암 수술비, 또 암 입원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뭐 이런 등으로 구성하셔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하셔도요. 암보험료로 총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총 보험료가 시청자님 그럼 실손 빼고 나머지 더해도 약 21만 원 정도 선입니다. 21만 원, 22만 원 정도. 70만 원 나가시다가 쭉 내려갔는데 이 정도면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아, 예, 너무너무 좋아요. 진작 상담받을 걸 그랬어요. 그런데 가입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전화 끊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이 다시 전화해서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2번째 상담 전화까지 만나봤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상담을 하지만 이렇게 뭔가 상담을 끝나고 나서 보험료 폭이 좀 크게 내려갔을 때 보장인 비슷하면서 이럴 때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의 보험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